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저 말씀드릴 거 있어요. 뭐요? 제가 항상 방송 들어올 때 이 를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딱 들고 들어오거든요. 예. 오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승훈 앵커 협찬입니다. 아까 산 건데. 협찬 고지했습니다. 얼음 다 녹았겠네요. 네. 저는 보리차입니다. 예. 예.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부터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의 발인식이 있었죠? 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A씨의 발인이 오늘 새벽 진행됐습니다. 고인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보지 못하게 된 뒤에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A씨의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유족들은 눈물로 A씨를 배웅했고 또 한 유족은 주변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많이 속상했던 게요.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입자는 태극기를 달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육상 선수였다고 네, 하잖아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가대표 출신 육상 선수, 운동 선수였는데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내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여자 해머 던지기 종목에서 5위를 기록했고요. 이후에 울산시청 소속으로 2012년에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은메달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선전한 인재였습니다. 예.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네요. 그런데 이 발인식 현장에서 그 여당 대표 그리고 전세 사기 대책위 측과 마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유상범 수석 대변인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함께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어젯밤에요. 이제 빈소에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와 1시간가량 비공개 접견을 했는데 여기서 마찰을 빚은 겁니다. 이 접견을 가졌던 안상미 피해대책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사태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언론에 전했고요. 이번 사태가 사회적 재난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대책위가 계속 내왔는데 김 대표는 이번 사태가 그냥 사기꾼이 사기친 걸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안상미 위원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대책위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김 대표는 대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 말꼬리 잡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당시 상황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는 지금은 잘 풀렸습니까? 네, 일단 김 대표는 접견을 가진 후에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는데요. 함께 접견을 가졌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대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부실한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충분히 들었다. 이 대책위를 만나는 건 예정된 게 아니었고 조문만 하러 왔는데 대책위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났다 이렇게 말했고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앞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야 3당이 공동 발의하죠? 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3개 야권 3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 발의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과 함께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가질 예정인데요. 특별법에는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 특조위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고발 및 수사 요청, 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 명령 등을 할 수 있고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3당이라면 국민의힘은 빠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 이미 발표가 됐고 이미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서 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지난 18일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지금
세계 언론이 취재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었는지 짧게 살펴보면 예.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 내용 어제 공개가 됐는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또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파장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반응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밤사이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라고 밝힌 반면에 예. 러시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간 12일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은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고요. 예. 또 이렇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에 앞서도 러시아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통해서 예.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경고한 뜻한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어서 예. 러시아가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예, 예. 우리 대통령실의 반응도 있었죠?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나왔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브리핑 내용인데요. 예. 대통령 말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라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해오고 있는 인도적 재정적 지원의 내용 변화는 없다고 말했지만요. 예. 우리나라 국내법에 보면 바깥의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 없다라면서 이론적으로는 군사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군사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여러 가지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걸 함께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공식 반응은요.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있었던 거죠. 10일이 아니라요. 제가 10일이라고 예, 했나? 그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대본에는 괜찮습니다. 20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말이 안 나왔네요. 예, 괜찮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 반응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라면서 관련 발언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도적 지원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린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렇게 군사적 지원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간에서 또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말이죠. 네. 결국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고법 형사 2-1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이 예.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해서 DNA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공판에 증인으로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그리고 B씨의 언니가 나와서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예. 이 증인들은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때 상의는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DNA 재감정을 결정한 겁니다. 예. 현재 재판부는 지금 어떤 입장인 거죠, 지금? 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건데 그렇죠.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예.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고요. 예. 그리고 이 공소 제기된 범행의 진정한 범행 동기가 뭔지 밝히는 것 예.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예. 이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좀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1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 그리고 피해자 언니의 진술 조사에 대해서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1심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런 뭐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좀 이렇게 형을 줄여줘야 되나 이런 감경되는 생각이 것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안 하면 단속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는 22일부터입니다. 경찰청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사실 이 규칙은 이미 시행 중이죠. 그러니까요. 3개월 동안 단속은 안 했고 현장 계도만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요. 예.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지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으면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신호에 맞춰서 우회전을 하다가도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일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는데 예.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 면제받습니다. 이 범칙금 금액이 중요하겠죠. 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는 토요일부터라고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겠죠. 김영민 아나운서는 주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니면 차 갖고 다니세요? 저는 지하철을 애용하고 있고요. 지하철 내려서 회사까지도 걷기 싫어서 또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BMW라고 하나요? 버스 예. 메트로 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일 났다. 제가 질문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이요? 예. 싸다? 예. 그리고 좀 이제 뭐 차량 유지비가 안 된다 뭐 그런 돈 생각이 먼저 나네요.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주로 많이 걷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런 그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저는 걷는 거 싫어합니다. 그 사이에 버스를 타고 다니신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걷기 싫어하는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